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알베르 카뮈의 대표작 바로 이방인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작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가져서 그런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읽는 내내 이 책 왜 이렇게 어렵지? 하고 머리를 싸매게 만든 책이기도 합니다. 제 지인은 이 책을 3번이나 읽고도 줄거리 요약하면 두세 줄로 끝날 것 같다. 읽어도 어렵다 라며 완전 공감 가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어떤 내용이길래 이토록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지 지금부터 주인공 메르소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주인공 메르소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딘가 조금 이상한 구석이 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사장에게 휴가 이야기를 할 때 사장의 눈치를 보며 그건 제 탓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식이죠. 주위 사람들이 위로를 건넬 때도 슬퍼하기보단 어안이 벙벙하고 좀 붕 뜬 느낌을 받습니다. 어머님의 장례식이 치러지는 요양원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원장님에게 왜 어머니를 이곳에 모셨나? 라는 식의 추궁을 받지만 메로소는 그저 아들과 둘이 살 때보다 어머니는 이곳이 더 좋았을 것이라며 그렇게 그냥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밤새 추모를 하러 온 어머니의 친구들 앞에서도 그의 행동은 낯설기만 합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관 옆에서 아무렇지 않게 담배를 피우죠. 엄마가 죽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대목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훗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족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메르소는 생각합니다. 엄마의 장례가 끝났고 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일을 할 것이고 결국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차갑고 무심한 그런 태도죠.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분명 문장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속뜻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참 어렵습니다, 이 책. 노벨 문학상 수상작들과 또 이렇게 멀어지는 건가요? 암튼 다음날 메루소는 일을 했고 마리라는 여자를 만났고 그녀와 영화를 보고 해변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 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레몽이라는 사람과 친해지는데 이 레몽은 변심한 애인을 괴롭히려는 아주 못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메르소도 별 생각 없이 동참하게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은 이들이 해변으로 놀러 갔을 때 터집니다. 레몽의 옛 애인 오빠와 아랍인 무리가 그들을 미행해서 따라간 것이죠. 해변에서 거친 싸움이 일어났고 그 와중에 레몽은 칼에 맞아서 다치게 됩니다. 순간 다들 뿔뿔이 흩어졌고 상황이 일단락된 후 메루소는 혼자 뜨거운 바닷가를 걷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아까 싸웠던 장소에 누워있던 그 오빠, 그 옛 애인의 오빠와 다시 마주치게 됩니다. 둘은 한참 쳐다봤어요. 책 속에 그 장면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내가 뒤로 돌아서기만 하면 일은 끝난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태양으로 진동하는 해변 전체가 내 뒤로 밀려들고 있었다. 나는 샘 쪽으로 몇 걸음을 내디뎠다. 아라비는 움직이지 않았다. 어쨌든 그는 아직 꽤 멀리 떨어져 있었다. 아마도 얼굴 위에 드리워진 그림자 때문인지 그는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기다렸다. 불로 지지는 태양의 열기가 내 두 뺨으로 확 번졌고 땀방울들이 내 눈썹 위에 고이는 것이 느껴졌다. 그것은 내가 엄마의 장례를 치르던 그날과 똑같은 태양이었고 그날처럼 특히 머리가 아팠고 이마의 모든 핏줄들이 한꺼번에 다 피부 밑에 펄떡거렸다. 불로 지지는 것과 같은 그 뜨거움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나는 그게 어리석은 짓이며 한 걸음 몸을 옮겨 본댔자 태양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단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랍인이 몸을 일으키지 않은 채 칼을 뽑더니 태양빛 속에서 나를 향해 쳐들었다. 빛이 강철 위에서 반사되었고 번쩍하는 긴 칼날 같은 것이 되어 내 이마를 쑤셨다. 그와 동시에 눈썹에 고여있던 땀이 단번에 눈꺼풀 위로 흘러내려서 미지근하고 두꺼운 막으로 눈꺼풀을 뒤덮었다. 나의 전 존재가 팽팽하게 긴장했고 나는 손으로 권총을 꽉 그어 쥐었다.
방아쇠가 당겨졌고 권총 손잡이의 매끈한 배가 만져졌다. 그리하여 날카롭고도 귀를 찢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책 내용처럼 눈이 멀 것 같은 더위와 압박감 속에서 메르소는 아까 레몽에게서 빼앗아 두었던 총의 방아쇠를 당깁니다. 탕! 그리고 잠시 멈추었다가 쓰러진 시신을 향해 4발을 연속으로 더 쏩니다. 그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책에서는 태양 때문이라고 하는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메르소는 재판을 받게 되고 결국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이 정말 황당합니다. 판사와 검사는 사람을 죽인 사실보다 그가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는 점, 시신을 보지 않고 담배를 피웠다는 점, 그의 도덕적 태도를 물고 늘어지면서 그를 냉혈한 사형수로 몰아세웁니다. 변호사는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메르소가 북받치는 감정을 억제하느라 그랬던 것이라며 거짓 변명을 지어내지만 정작 메르소는 그건 거짓말이라며 거부합니다. 정말 황당했어요. 살기 싫었던 걸까요? 아니, 자기 변명을 해도 모자랄 시점에 귀찮아하고 무심해하면서 변명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메르소 역시 속으로는 엄마가 살아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말이죠. 책을 읽는 내내 메르소의 행동들을 지켜보면서 왜? 도대체 왜? 라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책 뒤편에 이렇게 해설이 이만큼 나와 있어요. 이게 다 해설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더 어렵더라고요. 일단 저는 이 2부, 후반부를 소시민과 거대한 사회제도의 싸움으로 바라보았어요. 사실 먼저 칼을 겨눈 건 아랍인이었고 처음 한 발은 방어용이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뒤이어서 쏜 4발의 이유는 여전히 수수께끼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수형까지 처하는 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장례식에서의 담담한 행동들도 어쩌면 어머니의 죽음이 아직 실감나지 않아서 부린 마음의 방어 기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 문단에서 메르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가 그토록 나와 닮아서 마침내 그토록 형제 같다는 것을 깨닫자 나는 전에도 행복했고 지금도 여전히 행복하다고 느꼈다. 사형을 앞둔 서늘한 감옥 안에서 오히려 행복을 말하는 메르소. 이 내용을 덮으며 결국 카미가 말하고자 했던 이방인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즉 행복과 삶에 관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가의 깊은 뜻을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했더라도 몇 번이라도 다시 읽으며 그 생각을 비스무리하게나마 따라가 보고 싶어지는 묘한 매력이 있는 책이에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되게 어려운 책이긴 해요. 그렇지만 반복 독서도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며 마음을 울렸던 문장을 천천히 캘리그라피로 적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문장은 죽음은 삶의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어두운 배경이며 거울이다. 이 내용을 천천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의 가치를 눈부시게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간 서국전입니다. 처음 가본 도서전이고요. 1시간 반 대기하고 들어갔는데
굿즈는 다 팔려서 없고 책이나 구경해야겠다 마음 먹고 열심히 책을 구경했습니다.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도 몰리는 곳 빼고는 구경할 만 했었던 것 같아요. 신간도 나와서 훑어보는 재미가 또 쏠쏠했습니다. 여기는 돌베개입니다. 좋아하는 장르의 책들이 꽤 있어서 한참을 구경했어요. 돌베개에서 한참 구경하고 옆 부스로 갔는데 그 사이에 돌베개에 여사님이 오셨더라고요. 바로 옆에서 사진은 못 찍고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만 이렇게 올려봅니다. 너무 좋았던 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책 설명을 다 하나하나 일일이 써주셔서 너무 그거 읽는 것도 참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저의 최애 작가님이 또 책을 내셨네요. 베르나르 베르베르. 당장 사야죠. 이날 오신 걸 집에 가서 인스타를 통해 알게 됐어요. 너무 힘들어서 사실 그 시간까지 있지도 못했을 거지만 그래도 참 아쉬웠네요. 이렇게 보니 열린 책들 표지가 참 예쁘네요. 이거 다 구매하고 싶어요. 이렇게 가족, 구원, 배반 한 챕터씩 이렇게 따로따로 구매할 수도 있게 해놨고요. 밑에는 저 많은 챕터들을 다 한 번에 모아둔 거예요. 꽤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전시된 책들만 봐도 참 힐링이 됐어요. 사람들만 조금 없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은. 마음을 꺼내 햇볕에 뽀송하게 말리는 날. 너무 좋지 않나요? 여기에도 제가 좋아할 만한 책들이 꽤 있더라고요. 책 구경은 언제나 좋은 것 같아요. 책 아이 쇼핑이 최고예요. 여기는 소전 창권입니다. 이 줄이 다 결제 줄이에요. 저도 줄 서서 책 한 권 구매했습니다. 제가 꼭 사고 싶었던 책이에요. 여기는 창비예요. 제가 북클럽을 신청하려고 보니까 한번 실제로 봤으면 좋겠더라고요. 책들을. 그래서 일부러 여기 사람들이 많았는데 해집고 가서 책들을 다 구경했습니다. 창비는 책들을 진짜 많이 진열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보기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북클럽 멤버십을 하면 오는 것들을 한번 구경해 봤어요. 예쁜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빨리 저의 품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애정하는 천선란 작가님의 책 모으어도 한번 봐봤고요. 왜 이거를 제가 여태까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얼른 읽어야겠어요. 아직 시는 어렵지만 그래도 도전을 한번 해볼까 하고 구경을 해봤습니다.
문학 동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 안을 들어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겉에만 돌아보고 슬쩍 구경하고 패스했습니다. 굿즈들이 있었는데 제가 원하는 것들은 다 나가서 참 안타까웠어요. 여기는 안전가옥입니다. 제가 오늘 가려고 했던 첫 번째 목적지예요. 아이가 조혜은 작가 책을 사와 달라고 해서 여기로 왔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네요. 재밌는 책은 여기 다 있는 것 같아요. 책 설명을 너무 재미있게 해주셔서 저도 홀려서 듣다가 결국은 사버렸습니다. 영업당했어요. 오컬 사극 로맨스라니 안 살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도 또 영업당했어요. 설명을 너무 재미있게 하세요. 그래서 결국 제 손엔 3권의 책이 들려져 버렸습니다. 인파에 떠밀려 돌아다니다 보니 허기가 져서 그런지 어지럽더라고요. 얼른 뭔가를 몸 안에 넣어줘야 돼서 빵 사서 쿠키 사서 먹었습니다. 와, 이슬아 작가님이 그림도 그려주시더라고요. 사인회래요. 저는 77번의 번호에 들진 못했지만 그냥 구경이나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 많은 거 보이시나요? 정말 장난 아니었어요. 더 있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나왔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여유로운 시간을 잘 골라서 가봐야겠습니다.